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청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여명 시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에서 아둥바둥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그럼 시의원으로서 지금은 어떤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보통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뽑을 때 같이 뽑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이렇게 후보자 이름을 직접 뽑거나 아니면은 뭐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저와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서울시청의 예산과 사업들을 감사하고 감시하고 또 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이세요. 어떻게 뭐 예산 편성이나 업무 하시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서울시 의원이 전체 정원 110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의석이고 또 나머지 7석이 저희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 의석입니다.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의회도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같은 당으로 속해 있을 때 교섭단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7명밖에 없으니까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시 의장단, 서울시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또 대표단 모두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결정 구조에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지금 지난 4.7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 의회, 그러니까 즉 예산안 심사권이랑 통과권이랑 또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서울시 의회의 절대 다수, 그리고 유일한 교섭단체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참 여당은 여당이 됐는데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일방적인 의견에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은 소속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기획경제위원회라고 서울시의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서울시의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19년, 20년 전반기까지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좌우 이념 대립이 심각한 곳이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시의회 구성이 될지는 모르고 제가 개인적이지만 전교조라는 집단을 가장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가서 조희연 교육감을 좀 견제해야겠다 했는데 순 자사고 찬반 문제, 혁신학교 문제, 또 지난해 크게 이슈가 됐던 뭐 인원고 문제, 전교조 문제 등 너무 이념적으로만 일을 몰아가는데 그중에서 그 의회 안에서 저의 의견은 단 한 개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만 이상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 나만 뭐 특이한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외로움들이 많이 있었죠. 네, 충분히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이번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에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특혜 채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에 회부가 됐는데, 그 정도로 사실로 드러난 사건인데 제가 2019년 초에 이런 사실들을 지적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거는 교육감의 전권이라면서 저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이게 참 의회 밖을 걸어 나가면 여전히 전 국민의 반은 진보고 반은 보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의회 안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민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 참 무기력한 3년, 4년을 보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신 활동도 좀 눈에 띄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활동하신 게 지난 10일에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랑 함께 이제 서울시 시민단체들이 어떤 보조금을 받고 어떻게 불법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낭비했는가 이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저희 의회의 언론실을 빌려달라고 해서 제 이름과 함께 같이 의원이 서줘야지만 시민단체가 언론실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건데 그분들은 그동안 박원순 시장의 9년간 너무 많은 세금이 혈세가 시민단체에게 들어갔다. 왜 기보도된 내용 중에 7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과 뭐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자세히 그 7천만 원이 아니라 7천억인가요? 아, 예, 7천억이요. 아, 7천만 원? 아, 네. 그래서 그 7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어떻게 시민단체들한테 뿌려졌는지 그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7천억인데요. 정말 1조에 가까운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이 되는 시민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되게 사용하기가 까다로운데 네. 아무래도 세금을 쓰는 것이다 보니까 뭐 1원 한 푼 영수 처리를 제대로 해서 서울시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직접 지원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왜 박원순 시장이 된 지 초임부터 박 시장 네. 자체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장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너무 많은 세금을 주려고 한다는 의혹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박원순 시장이 고안한 방식이 그런 거죠.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 그리고 서울시의 사업들을 서울시가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단체에 맡겨야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서울시 사업도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죠. 일감을 몰아주고 또 뭐 사실상 기업은 이윤을 내는 그런 경제 주체인데 이건 무슨 기업이 하는 일을 보면은 교육 사업이란 걸 해요. 이거는 사실 그냥 강사들이 박원순 시장과 사상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무늬만 사회적 기업들이 서울시로부터 뭐 적게는 1,000만 원 단위, 뭐 크게는 억 단위의 그런 융자 지원금을 받는 거죠. 또 협동조합으로도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박원순 시장이 정말 대단한 점이 시민단체 지원금 한 내역 내놔라고 하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식으로 협동조합, 서울시 일감 밀어주기, 또 사회적 기업 지원식으로 하면은 이걸 다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도 한 이 전체 박원순 시장 계열의 그런 좌파, 소위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의 지원된 금액들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양만 기업이거나 이제 좌파의 교육사업단체로도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네. 시민단체 외에도 그런 네. 모양으로 지원금을 탔다는 예, 얘기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또 인테리어 업체도 예전에 수주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네네. 그냥 몇백억짜리 크게는 그런 인테리어를 서울시로부터 일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무늬만 기업인 과거의 운동권 단체들이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따갔고 세금으로 그것을 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자세히는 시민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된 시민단체들은 어떤 곳들이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막 지지하게 늘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왜 얼마 전에 문제가 된 크게 보도가 된 그 청와대 혁신기획관 지금은 물러났는데 네. 그분이 서울시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단체에 일감을 몰아서 받은 것이 이해충돌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도 뭐 예컨대 뭐 도시재생을 개발한 이주원 대표, 두꺼비 하우징, 또 티팟, 서울 산책 등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그 물러난 청와대 혁신기획관이 자신의 업체에 네. 일감을 몰아줬던 방식으로 똑같이 그런 뭐 이해충돌 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발굴해서
또 언론 보도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렇게 떠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서 점점 또 언론들의 관심이 좀 줄어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언론이 보도가 돼야지만 시민들한테 문제로 다가올 텐데 네. 좀 기자님들의 관심을 계속 네.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체감하기에도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인이 되신 이후로는 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 자체가 아무래도 줄고 지금도 예. 뭐 여러 사안이 하도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잊혀져가는 분위기가 좀 어물쩡 잊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시민단체들은 그럼 어떤 계열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열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청와대 혁신기업관인데 뭐 태양광 얘기도 하셨지만 교육계 말고도 네. 계열이라고 타면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물론 그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본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컨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대학생 때 함께 그런 좌파 운동을 했던 그런 운동권 출신의 시민단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생계를 목적으로 들어온 뭐 그런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있고 주로 운동권 단체들은 뭐 노동계 출신 혹은 뭐 NL계 출신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저는 박원순 시장이 가장 나쁜 네. 그런 정책 방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은 시민단체 활동이 아니라 저는 기업에 취직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시민사회 활동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너무 지난 9년간 청년들을 진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아닌 그냥 시민사회 활동으로 내몰아 버리는 겁니다. 예컨대 청년 수당을 받고 또 뭐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제대로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률이 높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청년들이 인턴 경험을 해서 뭐 서울시의 여러 마을 공동체에서 또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고 그런 식으로 청년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게 한 그런 죄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과 청년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고 정책도 그쪽으로 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난 9년간의 서울시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시민단체들 보조금이 간 방향도 아무래도 청년이나 뭐 여성 이쪽에 좀 몰려있다고 봐도 될까요? 여성 운동을 지원한다. 혹은 여성을 위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라는 건 저는 매우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친한 그래서 서울시에 진입해 있는 그런 친박원순 계열의 여성단체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한 그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그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쉬쉬하고 또 그 정보를 박원순 시장이나 집권 여당에 갖다 바치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지원하는 청년들은 순수한 의미의 청년이라기보다는 청년 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들인 겁니다. 청년 활동이 대체 뭔진 저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과 친한 그래서 박원순 시장 캠프에서 한 자리씩 했던 청년들의 그런 뭐 정치 스타트업, 시민단체를 지원해 왔었죠. 네, 네. 그러면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나 뭐 이제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지원받는 경우는 전혀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진짜로 뭐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뭐 태양광 같은 뭐 거짓 투성이의 사업이 아닌 진짜 환경을 위한 운동을 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에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큰 줄기는 서울시의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단체를 위한 그런 지원금들이 운동권 출신의 시민단체들이 마치 생태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여진 게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생태계로
생태계 유지로 빠져나간 이 시민단체 보조금이 좀 7천억에 달하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 이제 다른 여타 서울시 뭐 정책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시민단체 계열들의 지원금이 뭐 빵꾸 난다던가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원 공백이 발생한 사업이나 그런 보조금 지원 단체는 네. 그러니까 사실 시민단체 이만큼 주느라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요즘 1인 가구 문제가 네네.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들이 고독사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내가 원해서 1인 가구로 정말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청년들도 있지만 네네. 내몰리듯이 그런 고시원 단칸방에서 자소서를 쓰다가 죽어가는 그런 1인 가구 문제가 전 있다고 보고 네. 이제는 서민을 가르는 기준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예컨대 강남구라든지 혹은 그에 대비해서 뭐 은평구나 강북구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 어떻게 이런 형태로든. 근데 1인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부서가 억지로 만들어져서 딱 한 명의 공무원이 그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작년 한 해에만 97명의 청년이 고독사를 했는데 네네.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이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히키코모리 청년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일을 할 능력이 없다면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조례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조례안 통과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서울시의 청년들 혹은 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개발을 할 그런 인력들이 없는 거죠. 이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 예산은 충분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네. 이 서울시의 시민단체 이제 지원 과열 형태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카르텔처럼 자리 잡혀 버렸어요. 9년 동안. 이거를 이제 시의원님이 과거부터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명을 하고 계셨지만 주목받지 못한 채 결국 박 시장이 떠나고 나서 이제서야 조금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서부터 지금의 현재 뭐 카르텔에 가까운 형태가 잡히기까지 어떻게 발전 양상을 보였는지. 박원순 시장 초기에는 저도 대학생이었고 그때도 물론 저는 정치인 박원순을 되게 대학생 때부터 증오해 왔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정책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 박원순은 리스펙트하는 면이 있지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는 지원들이었어요. 네네. 예컨대 성미산의 그 마을 공동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무상급식의 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친환경 유통센터에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그것도 시민단체 운동가 출신들이 가서 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뭐 또 시민단체 지원금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카르텔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경제예요. 연간 300억 가량이 소비가 되는데 편성이 되는 예산인데 네. 그 사회적 경제 안에 사회적 기업 지원, 협동조합 지원, 민간 위탁, 뉴딜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엮이고 설켜 있는 거고 또 이 담당자들이 임기제 공무원일 경우 그러니까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행정시험을 보거나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분들이 아닌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임명직일 경우 시민단체 출신이 들어가 앉아서 그럼 자기랑 친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 지원금이나 융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인맥에 의한 카르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준비하지 않고 여쭤보는 건데 그 서울시 6층 사람들이라는 게 몇 번 들려온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거에 표면적이지 않을까. 그쵸. 너무 드러난 표면적인 건데 보통 시장실이 6층에 있고 그 6층에 정무 시장실이 있습니다. 정무 비서진.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장과 가까운, 시장이 믿을 수 있는 네. 개인적인 참모들을 정무 비서진으로 임명을 하는데, 그래서 유축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고,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또 그 교육감실이 9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9층 사람들이라고 교육청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6층 사람들과 9층 사람들이 생겨난 거는 정확히 좀 언제부터였나요? 좀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박원순 사람들로 채워진 시기가. 아마 박원순 시장이 되자마자일 거라고 봐요. 네,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6층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늘공 분들 중에서도 뜻이 맞고 길이 맞으면은 그렇게 정무 라인으로도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었는데, 조희연, 박원순 두 서울의 수장들은 아마 역대급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그런 시장 교육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번외로 여쭤보는 건데, 얼마 전에 그 공수처 1호 수사로 발탁이 됐잖아요. 이제 임명이 지목이 돼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9층 사람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교육계 담당은 거의 조희연 교육감이 다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교육계 지원 관련해서도 그런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전 시장의 뭐 결탁 이런 게 있다고 봐도 되는지. 결탁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좌파들은 결탁을 하지 않고서도 결탁을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념적으로 활동을 청년 시절부터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냥 누구를 인사해야 할지, 예컨대 뭐 화이트리스트 혹은 블랙리스트가 없이도 이 사람들은 딱딱딱 알아서 채용을 하고 사람을 집어넣고 사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전 조희연 교육감도 박원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을 운영을 해왔고, 정말 교육청에도 예산은 적지만 수많은 항목들에 우리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감 몰아주기 형식의 지원금도 있고, 또 서울시 교육청 강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형식의. 그래서 요즘 최근 논란이 불거진 그런 페미니스트 강사들도 서울시 교육청의 돈으로 뭐 각 학교나 아니면은 단체에 가가지고 그런 페미니즘 교육을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시설비, 학교를 인테리어하고 뭐 학교에 급식을 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알게 모르는 카르텔들이 많죠. 그럼 이런 지금 앞서 말하셨던 내용들이 아무래도 혼자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시의원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여당 쪽의 시의원들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여당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에도 시민단체 지원금이 과도하다라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의회가 열리면은 지적을 하긴 하지만 보도자료화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들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분들도 뭐 지각 있는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은 저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전에 또 서울시가 민주노총에 31억 6천만 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28억 원을 불용 처리했었잖아요. 이거 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좌파 진영 내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좀 동일선상으로 봐도 될까요? 이거는 정말 서울시가 생각 없는 행정을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 민주노총이 우리는 서울시의 지원금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세부 내역을 다 제출을 해야 하고 네네. 독립성이 그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해왔어요. 네. 물론 한국노총은 받았지만. 네. 그런데 서울시는 이거를 무조건 편성을 해온 거예요. 그럼 이 28억 원이 한 해에 불용 처리가 되면은 그 돈은 그 해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은 이 28억, 그 중에서도 1,000만 원만 떨어져도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재원들인데, 서울시가 생각 없이 이 보조금을 편성하고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그런 일을 반복해 왔다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의 이 공무원들이 생각 없는 행정을 해왔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 왜 서울시가 대체 마치 양대 노총에 빚을 진 것 마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는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전에는 이 정도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지원금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노동단체를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노조가 강성 귀족 노조로 불리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뭐 행패를 부릴 때도 있지만, 또 이 단체들이 좀 서울시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서 정말 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컨대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뭐 전문 상담 활동을 서울시에는 전문성이 없으니 한국노총의 어떤 지부가 맡아서 한다든지, 그런 데에도 서울시에 보조금이 들어가긴 해서 모든 그 지원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네. 이런 식의 생각 없는 예산 편성은 정말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내부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 공무원들은 생각이 어떤가요? 공무원들도 익명으로 저한테도 제보를 하기도 하고, 아마 시장한테도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동안 뭐 낙하산 임기제 공무원들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은 그 승진 자리를 놓쳤고, 또 부당 채용도 많이 목도를 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그 말도 안 되는 시민단체들의 집행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끼리 사회적 기업 망하면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 망하면 또 민간위탁 맞고, 정말 세금으로 살아가는구나. 공무원보다도 더.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어떠한 그 시민단체 지원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례안이 이미 기존에 있지만 조금 더 수정하거나 보완될 부분이 보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후에 대응을 계획하시는지.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 카르텔을 정말 완벽하게 그 구물망을 밝혀내는 것이 남은 1년간의 목표로 잡고 있고, 또 그것은 너무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 그 전혁신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드러낼 예정이고, 이게 시장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거대 의석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든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일다운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서울시 의회에 뭐 다수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유권자들께.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이 그렇게 되신다면 이제 남은 1년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항상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계획 지키기. 네,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저는 이건 너무 원대한 저희 꿈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자유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기회평등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오면은 무조건 잡을 생각입니다. 네, 솔직한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뭐 번외성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난달 15일에 이 경찰 박물관 철거하고 근대 계양기 시민체험관 설립하는데 이제 세금을 뭐 300억대를 쓴다. 뭐 이걸 이제 감찰하겠다고 예고하셨는데 결국 철회가 됐었어요. 네. 현장 감사했습니다. 현장 감사 네, 하셨어요? 갔다 왔어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그거는 그
오세라비 작가님이라고 그 페미니즘 틀렸다라는 여성인권 운동가님과 또 서민 단국대 교수님이 기생충 박물관이라고 해서 이 전국의 세금을 갉아먹는 그런 기생충을 박멸하고자 하는 네. 시민단체를 만드셨는데 네네. 그분들이 그 착안한 부분이 그 돈이문 박물관이었어요. 전시물들도 그렇고 그 돈이문 박물관을 조성하기까지 박 시장이 상당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감행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세금 낭비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살펴보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그 돈이문 박물관 앞에 있는 경찰 박물관 멀쩡한 건물을 네네. 부셔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그 활동들 덕분인지 서울시에서는 이제 신임 시장이 와서 그 방향을 철회하겠다라고 해서 네네.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또 오세훈 시장이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와중에 이제 앞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변화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한 줄기는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원순 시장이 정말 이상하게 마치 좌파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용도로 사용돼서 그렇지 저는 사회적 기업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면서 고용률도 있고 영업이익도 보장되는 그런 뭐 캐나다 혹은 영국식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어떤 지자체이든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뭐 사실이고 그게 나쁘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의 견실한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께 자유롭게 뭐 한마디 전하신다면 네, 우선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항상 일요서울이 이렇게 그 보도된 내용이 보면은 정말 필요한 내용들인데 다른 언론들이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일요서울 TV를 보는 시청자분들 역시 다른 언론들과 뭔가 다른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시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명 서울시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